반갑습니다. 조금 정리할 것이 있어서 켰고 안 보이나? 예. 잘 들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소리를 키워보자. 요 정도, 요 정도. 어, 오케이. 일단 먼저 근황 먼저. 최근에 이제 잘 울리다가 안 울린 이유는 제가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좀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는 다시 헬스장 가서 하고 독서도 도서관 가서 하고 공부도 가서 하니까 사실 그때는 찍는 거가 오히려 저에게는 마이너스 요소라 더 거리껴지잖아요. 그래서 안 했을 뿐 뭐 딱히 다른 뭐 안 하고 놀았다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잘 알아서 하고 있고요. 할 말이 많은데 예, 하나씩 해보죠. 일단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계획을 다 세웠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척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이나 이런 이론들을 정리해놓은 칼럼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 이론에 대해서 집대성한 그런 책 같은 것도 봤고 그러다 보면서 알게 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목적 감각, 두 번째는 능동 감각, 세 번째는 순서 감각. 이 세 가지가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았고 그렇게 이것으로 많은 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말하자면은 첫 번째로 목적 감각이라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목적에 맞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운동을 하려고 해요. 운동을 하는데 목적은 이제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막 스네치 하고 클린히트 하고 막 어, 아크로바틱한 이런 퍼포먼스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건강해져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3대 운동 중량을 높여야겠어. 하면서 막 몸을 부셔요. 이거는 목적 감각이 결여된 행동이다. 왜냐면은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면은 요가나 아니면은 체조 등 기초 체력을 먼저 기르고 관절 기동성을 올린 다음 근육을 붙이고 유산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유연성, 관절 안정성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힘만 올린다? 그럼 이거는 목적 감각이 떨어진 거죠. 이거는 그분이 이제 방향성, 하는 일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벡터는 두 번째니까 요인은 저건데 능동 감각. 능동 감각은 내가 이거를 얼마나 어, 정말 목적과 이런 거에 잘 맞게 잘 부응하게끔 스스로 하려고 하는가. 근데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막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 여러 개 쓰면서 하다가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더 머리를 써서 정리를 하면은 더 확실하게 남겠구나 이런 거를 인지를 해서 스스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운동도 스스로 잘 하고 이런 거죠. 어,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런데 우리는 때때로 선택을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뇌가 더 편한 방식으로 내가 아니라 이 브레인이 더 편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유튜브 강의를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그냥 보는 거죠. 왜냐면은 쓰면서 하고 말하고 멈춰놓고 하기는 뇌가 귀찮으니까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동이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피하는 게 생존 본능으로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각하고 스스로 이제 하려고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능동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능동 감각은 이제 퀄리티라고 설명을 했고 세 번째는 순서 감각인데 순서 감각은 일의 처리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일의 순서만 바꾸는 것으로 더 효율적이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저는 인쇄재판소를 갔다가 도서관을 갔다가 서점을 갔다 도서관에 갔다 집에 왔는데 일의 순서를 만약에 제가 도서관을 갔다가 인쇄재판소를 하기 위해 집에 와서 왔다 갔다 뭐 하다가 다시 서점을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굉장히 시간이 배로 걸렸겠죠. 하지만 제가 아침에 밥을 먼저 먹고 인쇄재판소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프린트를 받으러 가면서 서점에 들리고 올 때 도서관에 들려서 다시 집에 오는
과정이 끝난 후에 다시 밥을 먹는 과정을 이런 순서를 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서 똑같은데 이거에 대한 건 이제 조금만 이따가 다시 말할게요. 이거는 효율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 가지 벡터죠.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가 깊이, 그러니까 퀄리티, 세 번째가 순서, 효율.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공부를 잘하기 위한 요소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세 가지를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글쓰기는 그 세 가지의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공부일기를 써라. 이 정도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직접 설명을 해봐야 제가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를 봤는데 이름을 밝히 뭐 상관없죠. 첫 번째 제가 말한 거는 메디소드 손희찬이라는 분이고 굉장히 통찰이 많으신 분이에요. 4년 동안 뭔가를 했다는데 저도 운동이나 피아노를 4년 이상 했는데 그때 생기는 저희 통찰과 비슷하게 공부 방법을 4년이나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건 되게 명쾌한 단순하게 다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그런 기본 이론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코치. 이코치는 저 댓글에 누군가 추천을 해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사람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강하게 말한다 싶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각 잡고 봤습니다. 또 기타 뭐 연수남, 석가남 등등의 여러 가지 영상을 다 취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코치입니다. 어, 이코치라면은 코어 능력이 핵심적이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상위권이 뭔가를 하는 행동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를 똑같이 해도 결과는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코어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럼 이제 생각이 들겠죠. 이 코어란 무엇인가? 코어란 제가 지금 발이 좀 빨라졌는데 제가 생각이 화름이 지금 빨라가지고 빨리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늦춰볼게요. 자, 더 코어란 무엇인가? 코어라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 중심에 있는 그런 중요한 부위를 말하는데 이게 공부나 아니면 다른 일의 개념에서도 똑같이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맨 기본적인 능력, 맨 기본적인 기초, 다짐, 뭐 초석 이런 느낌인데 이 코어가 잘 돼 있으면은 어떤 다른 걸 해도 이것이 잘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잘 잎을 이루고 과실을 이루지만 코어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뻗어나갔다가 죽어버리는 줄기인 거고 잎이 열리지도 과실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가불병정의 정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왜 자꾸 운동을 되냐면 제가 운동을 잘해서 다른 거 해볼까요?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좋다. 피아노가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아노를 치는데 한웅, 바이엘, 뭐 체르니 이런 걸 다 치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처음부터 락한펜을 쳐버려요. 막 엄청 쳐요. 그 거는 바로 치고. 그래 버리면 뭐가 안 되냐? 첫 번째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를 세밀하게 누르고 강약을 살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박자에 맞춰서 누르기만 급한 거죠. 두 번째는 박자 감각이 안 맞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서 음감과 박자 감각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처음부터 하면은 음감이 안 생기죠. 그래서 좀 엉성해 보이긴 해요. 진짜 좀 한 사람이 보기에는. 세 번째는 감정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누른 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따라 누른 거에 불과하다. 자신만의 해석을 넣을 수가 없다.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음악으로 느낄 수가 없고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게 코어의 부재인데 만약에 천천히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쌓고 손가락 세우고 허리 세우고 목 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몇 년 동안 천천히 해왔다면은 락한펜을 치면서 이런 기교가 이런 코드가 이런 형식이 박자가 있구나 하는 걸 배우고 그걸로 바리에이션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흑건을 치더라도 뭘 치더라도 이게 공부나 다른 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예시입니다. 논리고. 그래서 이 코어를 어떻게 강화를 시키느냐?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코어라고 하면은 딱 정확하게 이거 서술을 했어요. 같은 개념을 5회 이상 빠르게 반복해라.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이거를 빨리 5번 돌리는 거를 빠른 시간에서 이거를 각인시켜 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건 모든 방법에서 이런다고 이 사람이 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도 제 말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데 5번 이상 같은 재료로
최소 5회, 6회, 7회. 또 이 사람이 뭐라 예시를 하냐면 우리가 친구 이름을 외울 때 최소 3번, 아니 3번 내우면 기억이 안 나요. 5번, 6번, 7번, 8번, 많게는 뭐 10번까지 들어야지만 기억이 나듯이 모든 학습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가 했던 학습이나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하셨던 3회 이하의 반복은 학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 하냐면은 분량을 줄이고 5회 동안 같은 텍스트를 빨리 보는데, 이거를 이제 수능 예시를 들면은 기출 3개년, 그러니까 9회분이죠. 6, 9, 수능, 6, 9, 수능, 6, 9, 수능 이렇게 3개년치를 해서 이거를 빨리 반복을 하면서 봐라. 아니면 개념서에서 연습 문제랑 예제만 딱 거기까지만 해서 요만큼 양을 줄인 거를 빠르게 5번을 돌려라.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3주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라. 그 정도로 빨리 하는 게 머리에 각인이 된다. 그게 더 복습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여기서 내가 뭘 놓쳤지? 그대로 읊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니라, 어, 이걸 보고 하면 안 되겠어. 보고 하니까 자꾸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다시 그 코어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코어를 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5회 이상의 빠른 반복이 답이라고 했고, 그 원리가 전 궁금한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음, 그다음 과목에 대한 세밀한 예시를 들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의점을 말했어요. 이 사람이 좀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답지를 보통 마지막 채점할 때만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말하시길 답지를 안 보고 계속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답 보고 베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 말이 참으로 옳구나. 그래서 답지는 절대 보지 않아야겠다 해서 수원 할 때는 답지를 버려버렸어요. 아예 애초에 그냥 사물함에 홈베이스에 담궈놓고 보질 않았죠. 수학 공부할 때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같은 문제 잡고 꾸준히 생각하고, 확실히 사고력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공부법이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문제풀이라는 것도 새로운 개념의 체화의 방식인 거고, 심화 문제 아니면 뭐 4점 킬러 문제 또한 문제의 개념의 공집합을 갖고 이렇게 장난쳐 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개념의 확장 수준에 불과하다. 즉 수학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개념 공부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랑 해설 수지를 같이 보면서, 이 말을 전에 안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문제지와 해설지를 같이 펴놓고 동시에 그거를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집합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A, B 집단이 있고 이 사이에 공집합에 막 뭐 숫자를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때 위에 있는 조건, 문제, 이 그림 그대로 이 텍스트를 눈으로 보면서 그냥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이거랑 해설지를 같이 보면서 펴두면서 이걸 연습장에 그대로 적고, 내가 모르는 단어 아니면 모르는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거를 잘 보면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과정을 이해하래요. 그 정도만 하고 문제풀이는 하지를 말고. 왜냐면은 결국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내 약간 미숙한 나에게 그나마 좀 배운 개념이 있는 내가 알려주는 건데, 결국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또이또이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의 문제점도 그대로 답습을 해버리고 결국 답이 없어진다 라는 건데,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해설지라는 선생님을 둬서 그 선생님을 보고 같이 배워가는 게 인간의 본성과 더 자연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이거를 5회도까지 아는데 1, 2, 3회도까지는 정말 절망스럽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한 번 본 걸로는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대요. 근데 놀랍게도 4회차 때는 뭔가 이상하면서 5회차부터는 뭔가 장악이 되는 느낌이 들 텐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 공부법에 굉장히 잘 맞았다는 그런 가중치를 좀 고려한다면 저는 6회에서 7회 정도까지 고려를 할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6, 9, 3개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당장 시작을 하면 될 거고, 개념 또한 같이 저는 시작을 할 거고, 왜냐면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기억이 난다면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겠죠. 뭐든 시간이 지금 좀 있는 편이니까. 그리고 다음, 이 사람이 말한 게 이제 국영수 사과 탐 전부 다 포함이 된다 했죠. 심지어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범위를 늘려서 일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되는 게 제가 방금 말한 그 오해독은 해설지랑 같이 보고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과목별로 아까 과목별로 설명했다 했죠. 국어 같은 경우는 해설지랑 답을 그냥 그대로 하나의 세트처럼 모아서 그거를 그대로 이해해서 국어는 잘 모르겠어요. 국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봐야지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남겨놓고 여기 종이에도 써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럼 답. 수학은 개념 먼저 짧게 해서 빨리 5번을 돌리고 기출도 3개년을 하는 거를 3주 안에 끝내라. 그래서 제가 3주치로 플래너를 이렇게 뜯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적을 건데 곧 적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등급까지 나온다 라고 했고 그 생각이 또 나네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우리가 개념을 먼저 보는 게 개념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 네모 박스에서의 모든 개념을 다 채워서 이 네모 박스를 완벽히 알라 하면은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진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 개념을 통해서 개념에 나오는 좀 지엽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노트에다가 적어갖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 개념에 해당하는 빨간색 동그라미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량이 극단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기출은 반복적이고 또한 거기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높은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서울대에 가서 막 뭐 사시 공부한 사람들 극상위권들이 해설지와 같이 펴놓고 공부하는 이유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 또 이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밖에 바꾼 거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아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됐습니다. 끝! 여러분도 이렇게 무조건 하시고 매일매일 푸시업 5번, 6번 뭘 할 때마다 물 마실 때마다 엄마가 물어볼 때마다 한다는 걸 자기 기재에 하나의 법칙으로 세워놓고 그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켜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고 두꺼운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는데 따라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강의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서 제 걸로 만들려는 것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거고 이건 인정도 해놨고 그리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 정도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 같네요.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말을 하다 말았지. 그냥 국어, 수학 그렇고 과학, 한국사, 국영수, 그러니까 탐구, 과학탐, 과탐, 한국사 이렇게 6과목이잖아요. 한국사나 과학, 탐구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문제로 먼저 텍스트 이해하고 이렇게 개념치를 보면서 빨리빨리 학습을 돌려버린다. 근데 이 사람 뭐라 했냐면은 평소에 그 개념 강의를 조금씩 봐두래요. 그러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한 일주일 정도 한 하루에 5시간씩 그거에 완전 투자를 해버리면은 성적이 비약적으로 늘어버린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빵빵 뛰는 게 포인트다. 이거를 나눠서 하려고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되고 뇌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안 된다.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극단적으로 팍 올리고 쭉 가다가 팍 올리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참으로 맞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뭔가를 집중해서 할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낸 게 몇 번 있고 꾸준히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한 번의 집중, 몰입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인을 좀 시켜놨고 다음 아까 메디소드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포인트가 될 알려드리고 싶은 제가 혼자 또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서점도 갔다 왔고 인판소도 갔다 왔잖아. 인판소가 맞나? 그러니까 출판하고 복사해 주는데 프린트 해주는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이게 5개년치 수능 기출입니다. 저는 수능만 뽑았는데 해설지랑 같이 해설지는 여기 지금 다 있고요. 여기 다 해설지고 양이 겁나 많아요. 근데 1년치니까 적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어디 안 보이나?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과목별로. 근데 이제 한국사, 국어, 영어는 저 메가 스터디 커리큘럼 일단 따라가려고 생각을 해서 저 정도만 일단 사놨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시작했고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 지금 말하겠습니다. 그 메디소드 손희찬이라는 분이 말하신 공부 이론에서 말한 건데, 그 기본적인 이론이 세 가지라 했잖아요. 그 세 가지 뭐였어요? 자, 다시 목적 감각, 순서 감각, 아니 목적 감각, 능동 감각, 순서 감각. 이걸 제가 일부러 순서를 기억한 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해주자.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잘 응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공부법이 나온다. 이 시중에 있는 모든 공부법은 다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래도 못 믿겠다면 제 영상 댓글에 당신이 아는 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부법, 아니면은 그냥 당신이 하는 공부법을 거기다 보내세요. 어차피 제 대답은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공부법이 아닙니다. 아, 이것은 능동 감각입니다. 아, 이거는 목적 감각입니다. 아, 이거는 순서 감각입니다. 식으로 단언을 할 정도로 해서 제가 그런가 하고 다시 그 텍스트를 잘 읽고 깊이 봐보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기본 이론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를 응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원리까지는 알려줬으니 응용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아니 사람들이 해놓은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걸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차분한 목소리랑 약간 눈에 약간 공허한 느낌이 굉장히 어 매력적이더라고요. 매력적? 애매한데 말이. 어쨌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계속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도 5개밖에 안 돼요. 짧아요. 하나에 10분 정도. 근데 그거를 계속 봐줄 필요가 있고, 회독법에 두가 말을 드릴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저기도 적어놨거든요. 보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회독법과 기출 문제 이해법이라고 그 사람이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대로 따라줍시다. 첫 번째, 회독법이라 하면은 이 코치가 말한 회독법과 맥이 일맥상통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각각에 따라서 목적을 좀 다르게 나눠준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내가 이해했는지 알아보려면. 내가 피아노를 칠 때 첫 번째는 악보 읽는 데만 열중을 하는 거죠. 악보를 그냥 제대로 읽는가? 왜냐면 처음부터 왼손 오른손 다 맞추고 악보랑 정확하게 박자도 맞고 메트론도 맞고 강약도 살리고 감정도 넣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첫 번째는 악보를 그대로 읽는 연습만. 두 번째는 박자에 맞게끔 왼손 오른손. 세 번째는 양손 합쳐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잘 들어간지 보고. 네 번째는 거기서 원하는 강약이나 강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기계적으로 치는 연습. 다섯 번째는 내 감정,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시행하는 연습.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목적을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리는 일쪼개기라고 있는데, 뇌에 어, 뇌가 전환에 느리대요.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밝혀진 말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뇌 전환이 안 되니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도 효율은 5배 이상 늘어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한 게 이 회독법입니다. 회독을 할 때 각각의 문제를 그냥 보는 게, 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학습. 2회차, 1회차 때는 문제랑 해설을 그냥 이해하고 과정만 이해하는 정도로. 이 코치랑 맥이 일맥상통하죠. 그 두 번째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빈출 개념의 파악, 그리고 나오는 것만 다 맞추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그것의 경향성, 더 진화하는 방향성을 파악하기. 각 회차 기준마다. 그래서 제가 단원별 문제집을 산 거고. 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냥 통으로 모의고사로 보면서 파악을 해라 정도인데, 음. 여기서 나온 이제 원리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어, 목적 감각이 잘 활용이 됐죠. 왜냐면은 목적에, 각각 회차의 목적, 항상 목적성이 분명한 공부를 하라고도 말한 거라서 항상 행동의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 각 회차별 목적에 아주 충실하게 했었죠. 그게 이 회독법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도 잠깐, 근데 이거는 해독법과 문제 이해법을
같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일법까지 설명을 하고 그냥 같이 원리를 분석해 볼게요. 이거 숨겨져 있었다. 어떻게? 괜찮아. 문제예법은 이 코치가 말한 해설을 펴놓고 문제로서 이해를 하는 거. 개념을 먼저 보고 하는 통상적인 공부 방식. 인간이 지금까지 해올라던 관성적인 공부 방식이 아니라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개념까지 가는 이격 방향 공부법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목적 감각을 잘 활용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려는 게 학문적인 아카데미적인 공부, 예술적인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느낀 거랑도 약간 비슷한데, 어느 순간 이제 공부가 내가 생각하는 공부, 정말 진심으로 학문에 감흥하여 그걸 시험에 적어내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가 되었구나. 너무 의미가 없다. 이건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다. 가 내신에서 제가 원하던 느낀 건데, 이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정말 배우기 위한 공부와 그냥 합격을 위한 공부라고 조금 더 이름을 좋은 걸 달았더라고요. 합격을 위한 공부가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공부, 우리가 하는 공부인데, 합격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포커스는 문제를 잘 푸는 데가 있다. 개념을 잘 아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 항상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개념을 모두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응용까지도 다 내가 적용을 해버리겠다. 근데 문제를 위한 공부는 하지 않았었어요. 해도 최근에 시작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말이, 너는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접근을 잘하고 피지컬이 좋은데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그렇게 꼭 틀리더라. 그 쉬운 문제라면은 포인트에서 좀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들, 아니면은 좀 그냥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들, 그냥 기출 유형 같은 거였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쉬운 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나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포커스가 조금 안 맞았던 거예요. 이게 많은 게 순간 확 체감이 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출을 먼저 보면서 해야 그 문제의 목적에 더 맞다. 왜냐면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 감각인데,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이게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세트인데, 문제를 먼저 보고 개념을 하면은 더 필요한 개념을 쏙쏙 빼먹을 수가 있다. 이거는 석가남이 말한 벼락치기 방법에서도 등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은 이제 순서 감각과 목적 감각이 잘 응용이 된 한 세트다. 뭐 능동 감각은 여기서 사용이 됐나? 능동 감각,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중간중간에 이해할 때 제가 잘 하는 거니까 따로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 하려면 내가 이걸 정말 이해를 했나,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질문법 아니면 설명법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은 비슷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능동 감각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저자가 뽑은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말하기를, 이런 식의 기본 개념을 응용한 시중에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빠르게 우리가 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저랑 좀 결이 맞죠. 제가 선택하기 굉장히 편한 선택지였어요. 이게 맞다,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하기 편하고 제 입맛에 맞는 좀 방법이었고, 그리고 또 제 시기와도 좀 적절을 했죠. 제가 좀 그래도 시간이 있는 편이니까, 지금은 당장 뭐 3개월 뒤에 수능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311일 정도 남았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기출 분석을 하고 그다음 문제를 개념이랑 통째로 이해를 하는 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할 거고 샀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게 끝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한 거를 이렇게 짧게 파바박 쏟아내니까 꽤나 속 시원하네요. 잘 시간이 사실 살짝 넘었는데, 오늘 좀 아까 자둬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걸 생각하고 머리가 지금 확 달궈졌는데, 다시 진정시킬 방법이라 생각을 해야겠네. 이 정도? 이 정도. 기출 조금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코치가 말한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내일 찾아보던가 아니면 지금 찾아보고, 이건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3기년 3주치를 좀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것도 내일 하던가 아니면 오늘 하던가. 일단 지금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싶네요.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들어보자면은, 이게 지금 수능만 뽑아놓은 건데 6, 9, 3인지는 6, 9 수능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6, 9 그거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던가 아니면은, 여기 집에 프린트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 조그만한 거, 삼성 레이저 프린트 여기 있는데 제가 쓰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 머리 아파. 그리고 집에 점점 붙이는 게 점점 많아. 그래서 문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붙이고 여기 벽면은 그냥 가득 메우고 있고 지금 다 하나하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과 그런 게 있죠. 또 여기 화이트보드에도 가득 적어놓고 적을수록 더 강하게 체화되고 더 강하게 각인되고 더 강하게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일기도 제가 계속 쓰고 있고 다가 오늘도 썼거든요. 살짝 그냥 쫙 보여줄게요. 일본 가서 산 건데 22,000원 값을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호그와트 목마린 게 특징인데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잘하면 좋겠어요. 요즘 제 일과를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명상 똑같이 해요. 근데 어디서 하냐? 헬스장에서 해요. 헬스장 가서 혼자 이제 러프하게 운동을 하고 명상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찍으면 괜히 딴 사람이 볼 때 애매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좀 애매해서 오히려 안 하는 거고 따로 이거를 또 공지를 올릴까 말까 한데 애초에 그 생각하는 거 자체에서 비효율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이 활동은 계속 할 거고 동기도 여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말하자 생각하고 일단 밀어놨었고 그다음에 오후쯤 되면은 오후 되기 전쯤 어쨌든 그때부터 준비를 좀 해서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서는 뭐 하냐면은 읽어책 한 3권쯤 쌓아두고 그리고 공부할 거를 걷다가 딱 펼쳐두고 공부하다가 쉴 때는 책 보고 그런데 요즘은 여자와 남자의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뭐 이런 관계론적 아니면 남자의 이해에 대한 책을 조금 봐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어, 갑자기 또 생각 확 들었다. 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그냥 제가 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자면은 이제는 좀 거기서 얻은 통찰을 이제 말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카메라가 없어도 제가 혼자서 잘 할 수 있고 사실 카메라를 킨 이유가 조금 더 서로의 스스로의 의지를 좀 올리기 위해서인데 제가 이번에 수술을 했었어요.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맨날 집에만 있으려니까 좀 느려지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잡으려고 또 그러니까 형편이 돼서 이렇게 돼서 영상을 좀 다독을 했었는데 다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서 하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인간이 한 장소에는 한 가지 행동밖에 못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장소 여러 개를 하려면 꼬여버려요 뇌가. 그래서 아예 그 장소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헬스장, 공부는 도서관, 뭐 노는 건 집, 아니면 거실, 자는 건 침대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놓으면은 좀 더 뇌가 최적화가 돼서 깔끔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느라 영상을 좀 못 찍은 거라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각각의 또 따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올릴만하다 생각이 드네요. 또 각각의 통찰이 생길 때마다 능동 감각을 조금 더 발휘를 해서 어, 그래서 음, 운동에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해보고 책에서도 독서를 보고 내가 느낀 점에 대한 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영상을 앞으로 쭉 이어갈 것 같아요. 코딩이 문제인데 제가 이 말을 하다 말았다. 지금 제가 다시 볼 생각하면 굉장히 얘 뭘 아냐 하면서 정신없어 할 것 같은데 음, 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기 칠판 화이트보드만 봐도 성장, 독서, 공부, 코딩 이렇게 하고 싶은 걸 4가지 카테고리화 시켜놨는데 그런 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배터리 만땅이고 이제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 보자. 내가 이것저것 날라간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맞춰보고 또 힘들어도 좀 견디고 하자 했는데 이번 공부 방법이 그거랑 좀 맞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제가 여가 시간으로 빼고 싶은데 책도 보고 뭐 코딩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거죠. 동생이랑 가족이랑도 놀고 결국 매일매일 즐기면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 이거를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좀 더 힘들고 본론적이라지만은 저는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목표는 높게 항상 쉴 땐 대가리를 치게 연대 콤공을 목표로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몇 가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3개년, 3주치 할라 했는데 좀 힘들어졌다. 이 코치도 보다 보면 이제 아직 의문이 있는 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영상을 여러 번 다독을
회독을 하다 보면은 다독이랑 회독이 자꾸 헷갈리지 모르겠네. 회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이겠지. 이 사람이 결국 같은 한 가지 원리에서 여기 다각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다각도로 그걸 바라보면은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오늘의 저는 너무나 잘 해왔다 정도 하고 영상을 마치며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볼까요? 내일 모레? 내일 아침에 올까? 모르겠다. 어쨌든 다음에 올 거는 분명하니 다음에 보시죠. 이 영상은 아마 정시에도 올라가고 정시에 올라갈 것 같네. 그리고 그냥 기본 영상으로 올릴 것 같네요. 다음에 보시죠.